모티스는 암살자이며 그의 가장 큰 강점은 혼자서 적팀 전체를 처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를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플레이되는 브롤러 중 하나로 만든 이유는 브롤볼에서 이런 식의 골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브롤러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먼저 모티스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의 공격은 우리가 대시라고 부르는 것으로 공격과 동시에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궁극기는 적을 맞출 때마다 피해를 주고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4.5초 동안 공격하지 않으면 게이지가 차오르며 게이지가 가득 차면 다음 대시의 사거리가 2배로 늘어납니다. 모티스는 주로 브롤볼, 잼 그랩, 바운티에서 플레이됩니다. 스타 파워로는 스니키 서펀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긴 대시를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젯은 서바이벌 셔브를 선택하세요. 이 가젯은 공격을 훨씬 더 빠르게 재장전할 수 있게 도와주며 모티스는 재장전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기어는 데미지와 실드를 착용하세요.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기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완성된 빌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제가 모티스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배우는 것뿐입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이야말로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할 때입니다. 모티스를 잘 플레이하려면 간단한 규칙을 따르세요. 항상 슈퍼는 여러 명의 적에게 사용하세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티스가 근접전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을 많이 맞출수록 더 많이 회복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슈퍼로 더 많은 적을 맞출수록 슈퍼가 더 빨리 충전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외워야 할 정보가 많지 않게 했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쉽게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하면 첫 번째 슈퍼를 얻으려면 5명의 적을 맞춰야 합니다. 이걸 꼭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슈퍼를 한 명에게만 사용했다면 다시 슈퍼를 얻으려면 4명의 적을 맞춰야 합니다. 2명에게 사용했다면 2번만 공격하면 되고 3명에게 사용했다면 1번만 공격하면 됩니다. 슈퍼를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모티스는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슈퍼를 여러 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여러 명에게 슈퍼를 사용하려면 적들이 일렬로 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적들이 항상 일렬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대시입니다. 대시를 사용해서 적들이 일렬로 서 있는 각도로 자신을 위치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친선 경기일 뿐이지만 이제 실제 게임에서의 플레이를 보여드릴 테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덤불 속에 적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프랭크에게 대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슈퍼를 쓰기에 완벽한 각도가 나왔습니다. 3명 모두를 맞추려고 했지만 2명만 맞췄어요. 그래도 솔직히 정말 좋은 결과입니다. 아까 잘 보셨다면 슈퍼를 다시 얻으려면 2번의 공격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상대로 2번 공격해서 슈퍼를 다시 얻었고 이번에는 3명 모두를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의 공격만 필요해요. 공격을 하고 다시 한번 3명 모두를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슈퍼를 적중시킨 덕분에 상대는 이미 체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직 슈퍼가 없지만 한 번만 더 맞추면 슈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를 얻고 2명에게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슈퍼를 다시 얻으려면 2번의 대시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대시로 2명의 적을 맞추면 슈퍼가 2번 충전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걸 했어요. 다시 2명에게 슈퍼를 사용했습니다. 대시를 사용해서 미지를 처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특정한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슈퍼를 한 명에게만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이크가 죽으면 우리가 골을 넣는 게 확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모티스의 콤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공격할 수는 없어요. 브롤스타즈에는 우리가 매치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브롤러가 다른 브롤러를 카운터 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슈퍼를 가진 쉘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난이나 게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약하자면 매치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브롤러들 중에는 우선 짧은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브롤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 쉘리, 그리고 슈퍼를 가진 그리프 등이죠. 이런 브롤러들의 문제는 여러분이 회복할 틈 없이 순식간에 처치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브롤러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또 여러분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브롤러들이 있는데 이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들과 근접전에서 맞붙었을 때 공격할 수 없게 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롤러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덜 성가시긴 하지만 여전히 정말 짜증나는 브롤러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밀쳐내거나 기절시키는 브롤러들이에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브롤러들이 혼자 있을 때는 1대1로 공격해도 괜찮지만 만약 그들이 팀원 근처에 있거나 하면 조심해야 해요. 순식간에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이 회복할 틈도 없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증나는 유형의 브롤러는 기동성이 뛰어나거나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브롤러들입니다. 이런 브롤러들도 마찬가지로 꼭 여러분을 카운터 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명에게 궁극기를 맞히는 걸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남는 게 뭐냐고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카운터 칠 수 있는 브롤러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우선 투척형 브롤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접전에서 약한 경우가 많아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게임 내내 주저하지 말고 공격하세요. 그리고 데미지가 높지 않은 브롤러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브롤러들이 꽤 많아요. 이런 브롤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또한 체력이 거의 없어서 두세 번만 공격해도 처치할 수 있는 브롤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사이에 딜레이가 있거나 연속으로 발사하는 브롤러들도 있습니다. 이런 브롤러들은 상대하기가 조금 더 복잡한데 동시에 공격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약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라면 첫 게임에서 계속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모두가 겪는 과정이니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금 아무나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봤죠. 하지만 모티스를 쓸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점, 적의 체력과 탄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평소 당신을 카운터 치는 브롤러들도 상황에 따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키를 예로 들어봅시다. 1대1로는 제가 거의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브롤스타즈는 1대1 싸움만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일단은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어쨌든 팀원 중 한 명이 제키의 체력을 깎아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신이 이기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녀가 아니라. 이건 체력에 관한 이야기였고 체력은 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건 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제키 예시로 돌아가면 탄약이 모두 소진된 제키는 당신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자동으로 당신이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알기 위해서는 탄약을 셀 수 있어야 하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평소에는 카운터 치는 브롤러라도 탄약이나 체력이 모두 떨어지면 카운터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당신 몫입니다. 이제 브롤볼에서 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티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잠시 멈추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을 던지면서 동시에 대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점을 두 번 탭하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벽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은 궁극기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방법에는 세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궁극기와 긴 대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공을 던지고 다시 주워오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반드시 좋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버그나 렉이 자주 발생한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하지만 벽을 이용해서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공을 던지되 바로 대시하지 않고 이후에 모든 대시를 사용해서 훨씬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딱 잘라 말해줄 수는 없어요. 계속 플레이하면서 일종의 게임 감각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만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면 멋진 골 넣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게임 플레이 장면 보여드릴 건데 중간중간 영상 멈추며 설명할게요. 어떤 선택할 수 있었는지 직접 생각해보는 것이 실제 게임에서 해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봅시다.